수능까지 약 200일 남았다. 좆됐다. 이 시기엔 리엔로 돌려야지. 아니지 더대유대 풀고 육모 대비해야지. 족가세요. 내 말 똑똑히 들어. 지금 5월, 6월이 단어 구문 베이스를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여기서 단어 구문 공부를 더 늦춘다고? 노베가? 여기서 더 늦잖아? 하반기 때 남들은 실무 풀고 실전 감각 키울 때 혼자만 10월에 단어 구문 공부해야 될걸? 끔찍할 겁니다. 9월, 10월에도 단어 구문 붙잡고 있으면 진짜 늦은 겁니다. 그니까 신이 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수능 200일 기준으로 단어 구문 공부 루틴 딱 정해줄게요. 준비물은 능률북화 어원편이나 수능 워드마스터 2000 둘 중 하나, 그리고 구문책은 신텍스나 미드와 문장편 둘 중 하나. 시작에 앞서 허수들이 단어 암기를 주구장창 해놓고 왜 해석을 못하는지 알려줄게. 허수들요, 지문에서 옆문장 딱 읽고 한글말 번역하고 그 번역된 말을 이해하는 3단계를 거칩니다. 이러면 제 시간 안에 수능 지문 다 못 읽어요. 이 중간 번역 단계를 거치니까 해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 수험생은 한글말 번역 단계를 삭제해야 돼요. 그니까 영단어 보자마자 존나 빨리 이 관념을 떠올려야 돼. 이걸 수능장에서도 가능하게 도와주는 단어 공부 루틴을 알려줄게요. 1단계, 단어와 관념을 1대1로 매칭시키기. 영단어 보자마자 바로 그 단어가 암시하는 이미지 혹은 쉬운 말을 의식적으로 이어붙이세요. 그래야 수능 볼 때도 번역 단계 없이 영어가 영어로 읽힐 겁니다. 짠! 단어와 관념을 1대1로 매칭시키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줄게요. 1단계, 먼저 영단어 한번 쓱 봐주세요. 지금 볼펜이 가리킨 곳이 제 눈이 향한 곳입니다. 2단계, 그 다음 눈알을 바로 한글말 뜻으로 굴려. 이제 한글 뜻 봤죠? 이 한글 뜻이 가리키는 개념이 무엇인지 머리로 한번 이렇게 곱씹어야 돼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미지를 떠올린다, 혹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단순화한다. 첫 번째, 이미지. 이건 디크라인 감소하다를 보자마자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머리로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화라는 건 악화되다라는 복잡한 뜻을 보고 나빠지는 거네 같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변환하는 거죠. 3단계, 이 하나의 뜻 외에 나머지 한글 뜻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 주세요. 단어 한번 보고 한글 뜻의 개념을 팍 상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여러 뜻들 중에서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녀석들이 있을 겁니다. 그땐 파란색 줄 치고 바로 다음 사전 가서 그 영단어를 검색하세요. 사전 치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올 텐데 이 중에서 아까 파란색 체크 표시했던 한글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특별 예문 버튼 누르세요. 그 한글 뜻이 담긴 예문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그 예문 두세 개를 읽어주면서 잘 와닿지 않았던 단어 뜻의 의미를 맥락으로 보충하세요. 어떤 맥락에서 그 단어가 사용되었는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귀찮게 왜 합니까? 이렇게 예문으로 단어 의미를 보충하면 맥락 덕분에 어휘 의미가 생생해져요. 나중에 그 단어가 문장에서 더 잘 익힙니다. 그리고 단어장에 딸려있는 예문도 반드시 함께 읽어주세요. 기존에 알던 한글 뜻일지라도 예문 덕에 이런 의미로 쓰였던 거구나 하고 한글 뜻 이해가 한층 더 강화되거든요. 약간 정리를 하자면 영단어 한번 보고 곧바로 한글 뜻의 관념을 이미지나 쉬운 말로 상기해주고 그게 어려우면 예문으로 보충하자는 겁니다. 이 루틴을 모든 단어에 대해 한 번씩 돌리는 게 1회독입니다. 분량도 정해줄게요. 매일 3데이 분량의 같은 범위를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자기 전 한번 총 3회 돌리세요. 첫날엔 1데이부터 3데이까지 하루 3번, 다음날엔 4데이부터 6데이까지를 하루 3번. 이렇게 해서 총 60데이의 단어선 전체를 20일에 걸쳐 3회독하는 겁니다. 이 루틴이 간격을 두고 회독하는 거라 단어 뜻이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가요. 얼만큼 하냐? 수능 전까지 최소 15회독 정도. 경험상 이 정도까지 회독해야 전진독해까지 뚫리더라고. 여기다 구문만 제대로 체화시키면 수능 영어가 2등급 아래로 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구문 공부법을 인강, 수강, 예문, 적용, 회독법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종결할게요. 두세 달만 뒤졌다 생각하고 이 루틴 그대로 따라하세요. 먼저 인강, 수강. 구문 개념을 들을 땐 필기 제발 멈추고 손 뒤로 묶어. 다시는 이 개념 설명을 볼 일이 없게 모든 대사 한 줄 한 줄을 음미하세요. 이해 못했다면 뒤로 가기 눌러도 괜찮아. 이때 1시간짜리 강의를 한 번에 다 소화하려 하지 말고 7에서 10분 단위로 끊어서 일시정지하세요. Why? 구문 이론을 1시간 동안 끊지 않고 쭉 듣잖아. 개념 중간에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약 이 정도 분량의 판서가 끝날 때쯤 한 7분에서 10분 그 정도 수업 듣고 일시정지하세요. 그리고 이 7분 분량의 판서를 필기하면서 선생님의 수업 흐름을 최대한 머리로 복기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필기를 다시 훑으면서 마치 12살 아이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선생님처럼 필기를 설명해 보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설명하듯 혼자 중얼거리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턱 막히는 부분을 다시 체크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지점을 수강하러 갑니다. 그 다음 스스로가 납득할 만큼의 쉬운 설명이나 기호로 요약된 필기를 보충하세요. 며칠 지나고 혼자서 복습해도 선생님의 수업 플로우가 온전히 떠오를 수 있게요. 이때 중간에 판서하다 지운 예문들이나 구문 이론들을 모두 필기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 스스로 설명한 과정 덕분에
예문의 구문 이론을 선생님급으로 흡수했고 예문에 훨씬 더 잘 적용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7분씩 끊어서 한두 시간가량의 구문 개념을 다 들었다? 그 다음 전체를 한 번 더 복습, 필기 전체를 훑으면서 선생님 마냥 한 번 더 이론을 설명하기. 이러면 구문 개념이 살아 숨쉬어요. 이 생생한 상태에서 예문의 이론을 적용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 적용. 사실 신텍스나 미드바 문장은 예문이 평가원 수준이라 살짝 단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예문 빠르게 스캔하면서 모르는 단어만 파란색 체크 표시하세요. 그리고 다음 사전에 검색해서 보이는 것처럼 노트 왼쪽엔 영단어, 오른쪽엔 뜻 정리하고 암기합시다. 암기 다 했죠? 예문 한 문장씩 해석하기 전에 어떤 구문 이론이 적용된 것인가를 예문 한번 쓱 보고 판단하세요. 가령 이런 문장 나왔을 때 쓱 보고 아, 얘는 오형식의 헬프, 목적어, 목적기어법 파트네? 이걸 판단하고 그 구문 개념이 담긴 필기로 돌아가서 핵심만 빠르게 읽어주세요. 이때 막 복잡하게 스스로 설명하는 과정까지는 거칠 필요 없어요. 한번 읽어주기만 하면 머리에 그 구문 이론이 두둥실 떠다닐 겁니다. 이렇게 이론을 머리로 한번 상기한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이론을 예문에 적용하세요. 그렇게 한 문장씩 짧게는 2분, 평균적으로 해서 3분에서 4분가량 고민한 다음 해설을 듣는 겁니다. 이때 해설 듣고 쌤 해석법과 내 해석법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날까를 캐치해야 돼. 특히 쌤은 어디서 덩어리를 묶고 끊었는가, 어떤 구문 이론을 어떻게 적용했지, 어려운 단어 해석은 어떻게 처리했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준 삼아 쌤 해설을 관찰하세요. 쌤과 나와의 차이점에 주목해서 A라는 조건에선 B처럼 반응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교정 지침을 예문 밑에다 적는 겁니다. 나머지 문장도 이론 리콜, 혼자 적용, 해설 듣고 교정, 이 3단계를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 다음 4단계, 쓰레기 문장과 보석 문장을 가려내세요. 기출 예문을 두 가지로 분류하세요. 잘 이해된 문장은 쓰레기로, 어려운 문장은 보석으로 분류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쌤 해석이 본인과 유사하다? 그럼 그 문장은 쓰레기고 다시 학습할 가치가 떨어지는 문장입니다. 이미 잘하는 거 다시 봐서 뭐예요? 그런데 쌤 해석 방식이 본인과 다르다? 혹은 분 뜬다? 그럼 그 문장은 이제 보석입니다. 두고두고 다시 볼 가치가 있는 문장이니까 따로 체크 표시해두세요. 이 두 개 어떻게 구분하는지 기준도 제가 잡아줄게요. 전진 독해가 되는가, 한글 번역이 아니라 영어가 영어로 읽히는가. 근데 두 기준 중 하나라도 불만족했다면 보석 문장입니다. 이 보석 문장의 종류가 또 타입이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 보석 문장 타입, 보이는 것처럼 맥락이 없으니까 단어 의미를 정확히 캐치하지 못해서 붕 떴던 거죠. 이건 구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어의 문제입니다. 해결법 알려줄게. 해설 들으면 돼. 그 해설한 쌤은 맥락을 알잖아요. 해설에서 쌤이 해석한 단어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근데 그걸 썼는데도 해석이 여전히 튕긴다? 그럼 구글에 그 예문을 검색해서 그 예문이 발췌된 지문을 찾고 앞뒤 맥락이 무엇이었는지를 참고하세요. 놀라울 정도로 그 보석 문장이 부드럽게 읽힐 겁니다. 두 번째 보석 타입, 구문 이론과 예문 간극이 실제로 존재한다. 즉 이론을 적용하는 게 어렵다. 이거는 그냥 반복하면 해결됩니다. 막 이 문장을 조져야겠다 마음먹고 단계에 10번 읽어서 해결될 건 아니고 3, 4일간 텀을 좀 두고 다시 돌아와서 그 보석 문장을 주기적으로 해독해주는 게 효과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3, 4일간 뇌가 알게 모르게 그 해결되지 않은 예문을 처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번째 보석 타입은 체크 표시만 해두고 다음 챕터 내용을 좀 더 배우고 와서 3일 뒤에 다시 돌아오세요. 그때 다시 보석 문장 해석하면 해석되네?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 보석 문장을 두고두고 반복적으로 트라이해서 쓰레기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 재수 때 600개 가까이 되는 보석 문장을 모두 쓰레기로 만들고 나니까 어떤 모국을 풀어도 항상 시간이 남더라고요. 마지막 누적 복습. 1챕터 내용을 강의 수강하고 예문 적용까지 했잖아요. 2챕터도 똑같이 하세요. 보통 2챕터 끝내면 약 3, 4일 걸려요. 3, 4일 뒤에 1챕터로 돌아와서 1챕터의 구문 필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하고 당시 체크했던 보석 문장을 다시 뚫어내세요. 그런데 솔직히 보석 문장만 보지 말고 체화 제대로 하고 싶으면 체크되지 않은 쓰레기 문장도 다시 보세요. 그냥 아니 그럼 체크 왜 한 겁니까? 체크된 보석 문장만 두 번, 세 번 더 읽는다는 마인드로 중요도를 더 준 겁니다. 어쨌든 다시 그 보석 문장 해석을 시도했는데 여전히 그 문장이 붕 뜬다? 그럼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죠. 해독 루틴도 짜드릴게요. 2챕터 끝나고 1챕터 누적 복습, 3챕터 끝나고 1, 2챕터 누적 복습, 4챕터 끝나고 1, 2, 3챕터 누적 복습, 5챕터 끝나고 1, 2, 3, 4챕터 누적 복습, 6챕터 정도 가면 1챕터 제외하고 2, 3, 4, 5챕터 누적 복습. 이렇게 하면 각 챕터별로 4회독씩 조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4회독이나 시도했는데도 여전히 해석에 실패한 보석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걘 진짜 따로 노트에 적어두세요. 수능 전까지 계속 시름질해야 할 개같은 보석 문장입니다. 저는 1, 7년 기준 신텍스에서 그런 문장이 딱 3개 있었거든요. 노트에 적어두고 짬날 때마다 반복하니까 결국 뚫렸어요. 자, 저는 다 알려드렸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구문 해석이 여전히 튕긴다?
제 구문 클래스로 오세요. 고인물이 실제 수능장에서 써먹는 구문 행동관령을 싹 다 전수하겠습니다. 오늘 알려준 루틴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개빡세게 과제 검사까지 할 겁니다. 고정 댓글에 사전 신청 받을게요. 빠르면 6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 1대1로 멘토가 줌으로 코칭까지 할 거라서 학생들 많이 안 받을 겁니다. 요약할게요. 솔직히 알려준 루틴 그대로 따라하면 체화가 될 수밖에 없고 문장 해석력이 확 펌핑돼요. 구문 공부하면서 결국 단어 해석도 상당수 해결되거든요. 수능 영어에서만큼은 시중에 많은 컨텐츠를 양치기 하기보단 베스트셀러 커리 하나를 완벽히 소화하는 게 훨씬 더 효용이 높습니다. 지금 막 뭐 해라 뭐 풀어라 쭉 가세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세요. 농담 안 치고 능력과 언편, 신텍스 이 두 것만 제대로 해도 이는 뜬다니까요. 그리고 그 방법을 내가 알려줬잖아. 저 현역 때 신텍스 듣고 망했는데 재수할 때 신텍스 다시 했어요. 이 방법만 바꿔서요. 중요한 건 컨텐츠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는지입니다. 제발 200이 남았고 마지막 기회란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수능 영어의 본질 빡세입니다.